여러분, 그리스에서 쌈장처럼 먹는다는 차즈키 소스 아시나요? 빵이나 과일, 채소 어디든 곁들여 먹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먼저 아삭한 식감을 책임져줄 오이를 준비해줍니다. 저는 감자칼을 이용해서 얇게 잘라준 다음 채 썰어줄 거예요. 오이 껍질은 빼도 좋고 그대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얇게 채 썰어줄 텐데 혹시 집에 채칼이 있다면 채칼 이용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이제 채 썬 오이에 소금을 넣어주고 한번 섞어준 다음 10분간 절여줄게요. 그동안 차즈키 소스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식의 느낌 제대로 내주는 허브 딜을 준비해줍니다. 역시 동일하게 채 썰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그 이후 다 절여진 오이를 손으로 한 번씩 꾹 짜서 물기를 없애줄게요. 물기가 들어가면 소스의 꾸덕함이 사라지니까 꼭 짜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소스의 베이스가 되어줄 그릭 요거트 100g을 넣어줍니다. 그 위로 오이, 딜, 갑자기 한식 느낌 나게 하는 다진 마늘 반 스푼과 상큼함을 더해줄 레몬즙, 알룰로스, 후추, 그리고 깜빡하고 섞다가 나중에 추가한 올리브 오일까지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모두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만 주면 차즈키 소스 완성이에요. 저는 남는 오이에 올려서 바로 먹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상큼해서 여름에 입맛 돋아주는 음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완성도 되었으니까 빵까지 세팅해서 먹어줄게요. 진짜 흔한 호밀빵에 올려서 먹었을 뿐인데 소스가 너무 고급지고 상큼해서 그런지 갑자기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차즈키 소스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염증 제거와 다이어트로 유명한 마녀스프 아시나요? 실제로 해보니까 더 맛있는데 살도 빠지고 염증 제거에도 좋다니까 놀랍더라고요. 맛있는 마녀스프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마녀스프는 재료도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소고기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버섯이나 감자, 당근을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채 썰어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다음은 양배추도 똑같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버섯이 남아있어서 새송이버섯도 넣어줄게요. 새송이버섯은 세로로 4등분 해주고 가로로 잘라주면 편하게 자를 수 있어요. 다음은 토마토 넣어줄게요. 마녀스프에 토마토는 없으면 아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소고기도 준비해줍니다. 저는 국거리용으로 준비해줘서 키친타올로 물기만 제거해줄게요. 재료 준비도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 만들기 시작할게요. 냄비에 올리브유를 둘러주고 소고기 먼저 볶아줄게요. 80% 정도 익었으면 나머지 재료를 넣고 마저 볶아줍니다. 혹시 감자나 당근 같은 딱딱한 채소들이 있다면 먼저 3분 정도 볶아주다가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도 해줄게요. 간은 맛소금이랑 후추로 먼저 해줍니다. 이제 채소들이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토마토 퓨레 1컵 넣어줄게요. 없으면 시판 토마토 파스타 소스도 좋아요. 물도 동일한 컵에 1컵 담아 넣어줍니다. 이제 손질해둔 토마토까지 넣어준 다음 뚜껑 닫고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줄게요. 10분 후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벌써 너무 맛있게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살짝 맛을 봤는데 고기랑 채소들의 맛으로 벌써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아쉬운 맛이라 고형 카레 한 조각, 치킨 스톡 한 스푼으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때부터 진짜 들어간 재료에 비해서 너무 맛있어졌어요. 이제 5분만 카레를 잘 풀어주면서 끓여주면 끝입니다. 만드는 법도 냅다 넣고 끓이기만 해서 너무 쉬운데 몸에 있는 염증도 줄여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니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내내 계속 왜 맛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흡입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빠짐없이 간단하고 쉬운데 맛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마녀스프 꼭 집에서 맛있게 해드셔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도시락 메뉴로 감태로 감싼 명란마요 주먹밥 어떠세요? 평범한 주먹밥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풍미와 감칠맛이 너무 색다르고 맛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먼저 속재료인 명란을 준비하거나 도시락 만드실 때 한번 만들어보세요. 김에 양념 슥슥 비벼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밖에서 먹을 일 없는 콩나물밥, 전기밥 소스로 만들면 간단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먼저 냄비에 콩나물 삶을 물을 올려주고 끓어오르면 콩나물 200g 넣어주고 뚜껑 열고 5분간 삶아줍니다. 그동안 밥에 같이 넣어줄 당근 썰어줄게요. 채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이제 밥솥에 채 썬 당근을 올려주고 콩나물 삶았던 물로 밥물을 맞춰줄게요. 이러면 따로 멸치 육수를 내지 않아도 감칠맛도 살아나고 너무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전기밥솥 취사 모드로 밥 지어줄게요. 당근도 너무 잘 익고 밥도 윤기나게 너무 잘 지어졌어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양념장 바로 만들어줘요. 간장 3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맛소금 1티스푼, 참기름 1스푼, 똥깨까지 넣어주고 섞어주면 끝이에요. 밥 위에 아까 삶아둔 콩나물 올려주면 끝인데 밥솥에 콩나물을 넣지 않아서 흐물거리지 않고 적당히 부드럽고 식감이 살아있어서 더 맛있어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보세요. 맛있지만 얇게 뜨기 어려운 수제비, 이제 두껍게 뜯지 마시고 주걱에서 슥슥 긁어내기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들깨 넣어서 국물은 꾸덕하고 반죽은 부드러운 맛있는 수제비, 집에서 맛있게 만드는 법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일식 카레의 고급스러운 감칠맛, 집에 있는 케첩과 초콜릿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아비포 스타일로 마늘 후레이크까지 넣으면 진짜 식당 느낌 나게 너무 맛있으니까 꼭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먼저 들어갈 채소들을 손질해 줄게요.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주고, 다음은 당근 차례인데 내용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카레를 만들 거라 잘게 썰어줄게요. 감자 한 개도 적당한 크기로 작게 썰어줘요. 다음은 마늘 후레이크용으로 꽁지를 손질해준 깐 마늘을 얇게 썰어줍니다. 매운맛이 없어질 수 있도록 30분 정도 물에 담가줬어요. 그 다음 건져낸 마늘을 키친타올에 올려서 물기를 닦아줍니다. 이따 기름에 튀길 거라 물기가 많으면 기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양파에 설탕과 후추로 밑간을 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줄 건데요. 일식 카레의 양파 카라멜라이징은 30분 이상 볶아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전자레인지에서 한번 익혀주면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꺼내온 양파를 기름 두른 팬에 잘 볶아줄게요. 노릇해질 때까지 중불에 3분 정도 볶아줍니다. 이제 당근과 감자를 마저 넣어주고 잘 익혀줄게요. 당근과 감자를 작은 크기로 손질해둬서 익는 속도도 훨씬 빨라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다면 이제 물을 넣어줄게요. 고형 카레 기준 한 개당 물 2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S&B 골든 카레 중간맛 4개 넣어줬어요.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버터 한 조각, 일본 카레 특유의 산미를 책임져줄 케찹 반 스푼, 이래도 되나 싶지만 의외로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감칠맛 치트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넣어주고 마무리해줍니다. 구하기 제일 쉬운 가나 초콜릿 마일드 한 조각 넣어줬어요. 이제 빠지면 아쉬운 소세지도 구워줄게요. 가라아게나 고로케류들도 맛있지만 저는 카레와 오동통하고 뽀득한 소세지를 같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아비코 카레의 최고의 토핑 마늘 후레이크 만들어줄게요.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이 달궈지면 준비해둔 마늘들을 다 넣어줍니다. 잘 저어주면서 1분 정도만 튀겨줄게요. 잔열로도 금세 타기 때문에 원하는 식감이 나오기 직전에 꺼내주시고 마무리해주세요. 처음에 무슨 카레에 초콜릿을 넣나 싶어서 좀 의아했는데 진짜 초콜릿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익숙하고 고급진 감칠맛과 부드러움이 너무 역대급이더라고요. 카레를 좋아해서 진짜 집에서 많이 해먹었는데 그동안 한 집 카레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집에서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분식집 베스트셀러인 라볶이와 참치김밥, 간 만든 집김밥에 너무 맛있게 해먹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에서 꼭 해드셔보세요. 참치김밥의 메인 재료인 참치마요 만들어줄게요. 기름을 따라낸 참치에 마요네즈를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다음으로 김밥용 김에 밥을 고루 올려주고 단무지, 우엉, 잘 어울릴 것 같은 크래미도 넣어줄게요. 이제 깻잎 2장 올려주고 그 위에 만들어둔 참치마요를 올려줍니다. 터지지 않게 적당량 넣어줄게요. 이제 돌돌돌 말아줍니다. 참기름도 예쁘게 발라줄게요. 다음으로는 제일 설레는 김밥 써는 시간이에요. 단면도 너무 맛있게 잘 싸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물이 많아서 중간중간 터지려 하는 구간들이 있길래 큼직큼직하게 잘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까지 뿌려주면 참치김밥 완성이에요. 이제 라볶이 만들어줄게요. 오늘은 제가 전부터 해보고 싶던 강경 어묵파에 어묵만 넣는 라볶이 만들어 보려고요. 어묵 2장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어묵만큼 좋아하는 양배추도 큼직큼직하게 왕창 손질해주면 재료 준비 끝이에요. 이제 기름 두른 팬에 고추장 1스푼 먼저 볶아줄게요. 다음은 간장 1스푼, 설탕 1스푼까지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1분가량 중불에 볶아주다가 물 500ml를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전 양배추, 어묵까지 넣어주고 팔팔 끓여줄게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고 라면 스프 3분의 1, 라면 반 개까지 넣어줄게요.
아까 김밥 싸고 남은 깻잎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라볶이에 빼놓을 수 없는 파도 넣어주고 윤기를 책임져줄 물엿 조금, 후추 탈탈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도 어묵과 양배추가 국물에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역시 집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소풍 가기 전 주워 먹는 김밥이 도착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처럼 방금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분식집 단골 메뉴인 참치김밥과 라볶이, 집에서도 후딱 맛있게. 이 다이어트 식단이면 전 일주일 내내 이것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한 알배추와 숙주에 훈제오리 싸서 특제 양념장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다가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너무 좋고 간단하기까지 하니까 꼭 집에서 해 드셔보세요. 먼저 재료를 냄비에 준비해줍니다. 찜기 올려두고 알배추 한 장, 그 위에 훈제오리를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저는 다이어트용이 아니라서 오리를 양껏 넣어줄게요. 그 다음은 똑같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주면 끝이에요. 저는 배추도 쌈배추로 손질되어 있는 걸 샀더니 다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줬다면 마지막으로 배추를 덮어줄게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숙주도 넣어줍니다. 냄 밑에 깔아줘도 좋은데 저는 냄비가 높지 않아서 옆에 빈 공간을 숙주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켜기 전 타지 않게 물을 한 컵 넣어줄게요. 미리 찜기 바닥에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불을 올리고 끓을 때까지 센 불로 유지해줄게요. 그 다음 끓어오르면 불을 중불로 줄여주고 뚜껑 닫고 7분 동안 쪄줍니다. 그동안 양념장 만들게요. 저는 저번에 항정수육이랑 먹었던 간장겨자 소스에 요즘 빠져서 간장겨자 소스 만들어줬어요. 간장 2스푼, 설탕 반 스푼, 다진 마늘 반 티스푼, 식초 1스푼, 겨자 적당량 넣고 설탕과 겨자가 잘 녹도록 섞어줍니다. 나중에 청양고추만 넣어주면 이 양념장 수육이나 전골, 찜 요리에 두고두고 먹기 너무 좋아요. 이제 뚜껑을 열고 배추가 잘 익었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먹을 때도 배추랑 오리, 숙주 올리고 돌돌 말아서 양념장 찍은 다음에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레시피로 한 달에 5kg 감량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맛있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믿기질 않더라고요. 건강식으로 채소도 맛있게 챙겨 먹을 수 있고 거기다 간단하니까 저도 이 레시피로 다이어트 도전해 보려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오리는 4개까지는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2-3개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전자레인지 찜기 있는 분들은 재료 손질해서 몽땅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0분 컷으로 해 드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뜨밤빵 만두인데 맛은 식당에서 파는 만두 맛이에요. 닭똥집 5,000원어치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먼저 닭똥집, 즉 닭근이 5,000원어치 준비해주고 끓는 물에 3분 데쳐서 준비해줄게요. 그동안 양파와 마늘을 먹기 좋게 손질해주고 데친 후 한 번 씻어준 닭똥집도 손질해줄게요. 이제 팬에 기름 두르고 미림이나 소주를 넣어서 잡내를 없애줄게요. 2분 정도 볶아주다가 양파, 마늘, 그리고 굴소스까지 넣고 노릇하게 볶아줘요.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 닭소금 1티스푼 넣어준 다음 물 끄고 참기름 참깨 넣고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한번 집에서 해먹으니까 이제 밖에서 10,000원 넘게 닭똥집 못 사먹겠더라고요. 가게에서 파는 맛인데 양도 훨씬 많고 너무 간단하니까 안주 생각날 때 꼭 해먹거든요. 쫄깃한 오징어 안에 만두처럼 소가 꽉 차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오징어 순대 별미로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먼저 오징어 속을 채워줄 소를 만들어줄게요. 양파 반개를 잘게 다져주고 당근도 같은 크기로 잘게 썰어줍니다. 다음은 쪽파 다져주고 두부 반모는 칼등을 이용해서 다져주면 간편해요.
이제 소에 같이 넣을 오징어 다리도 잘라줄게요. 확실히 안에도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식감이 훨씬 좋았어요. 이제 모두 한 곳에 담아주고 계란 1개, 전분가루 3분의 1컵 넣고 섞어주면서 농도를 봐줘요. 저는 전분가루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이제 소금 1티스푼, 후추 탈탈 넣어주면 오징어 순대소 완성입니다. 순대를 넣어줄 오징어를 손질 오징어로 샀더니 오징어가 분해되어 있어서 봉합해서 만들어줄게요. 이제 물기가 많은 오징어 안에서 내용물이 잘 익도록 전분가루를 조금 묻혀줄게요. 전분 묻힌 오징어 위에 소를 적당량 넣어줄게요. 이제 펼쳐진 오징어 봉합 수술을 해줄 차례예요. 이쑤시개 가져와서 사이사이 잘 연결해줬어요. 봉합 끝! 이제 쪄줄게요. 냄비에 물 넣어주고 찜기에 아까 만들어둔 오징어 순대 올려주고 비린내 잡아줄 소주나 청주도 2스푼 넣어줘요. 이제 뚜껑 닫고 약불에 15분간 찌고 불 끄고 10분간 뜸들여줄게요. 그리고 오징어 순대 남은 소는 동그랑땡으로 활용해줄게요. 각종 야채와 톡톡 씹히는 오징어가 잘 어우러져 일반 동그랑땡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오징어 순대, 아이들은 오징어 동그랑땡으로 같이 해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혀서 빼줄게요. 이제 다 쪄진 오징어 순대 썰어줄게요. 오징어 순대는 다 식힌 후에 썰어야 속이 안 터지게 잘 썰려요.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저는 이대로 먹기엔 젓가락질하다가 다 흩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침가루 한번 뿌려서 전으로 한 번 더 붙여줄게요. 빠진 곳 없이 고루고루 잘 묻혀준 다음 팬에 올려줍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다가 어느 정도 익어서 이쑤시개에 빼줄게요.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통오징어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여곡절 끝에 오징어 순대 전으로 완성.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쫄깃한 오징어와 가득 찬 순대속이 너무 맛있고 전으로 부쳤더니 바삭하고도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별미로 꼭 한번 해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최근에 팔각도에서 먹은 관자구이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만들어봤는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너무 맛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먼저 냉동 관자를 물에 15분간 담아서 해동해줄게요. 해동이 끝난 관자를 키친타올에 감싸서 물기를 제거해줘요. 이 과정에서 소금, 후추 간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따 구우면서 해줄게요. 이제 팬에 먼저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낸 다음 관자를 살짝 구워줘요. 관자가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 버터를 넣어주고 소금, 후추를 넣어서 앞에서 하지 않았던 간을 해줄게요. 이제 버터를 녹여가며 앞뒤로 노릇노릇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간단하게 만든 것 치고 너무 맛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예쁜 접시에 담아 손님들 안주상에 나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는 칠리새우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먼저 냉동새우를 준비해줍니다. 30분간 해동해줘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줄 텐데요. 케첩 1스푼, 간장 반 스푼, 설탕 반 스푼, 그리고 올리고당, 칠리소스, 식초, 소주까지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면 소스 완성입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줄게요. 튀김가루 반컵, 물 반컵 넣어줄게요.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준 다음에 해동을 끝낸 새우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죽도 준비가 끝났어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먼저 반죽해둔 새우 먼저 튀겨줍니다. 이제 소스를 넣고 타지 않게 끓여줄게요.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아까 빼둔 새우를 넣고 다같이 볶아줘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튀겨주고 접시에 담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완성! 냉동새우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한번 꼭 이렇게 해먹어보세요. 집들이 단골 메뉴 아롱사태 전골 이제 1시간 동안 삶지 마세요. 30분 컷으로 야들야들 쫄깃쫄깃 맛있는 아롱사태 전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전골에 들어갈 사태 200g을 준비해줍니다.
고기를 찬물에 20분 정도 담궈 핏물을 빼줄게요. 시간 단축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전기밥솥에 준비해둔 사태와 양파, 통마늘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제 물을 잠길 만큼 넣어주고 찐모드로 25분 정도 삶아줄게요. 그동안 재료 준비해줘요. 미나리를 같이 싸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다음으로 부추도 잘라줄게요. 이제 전골팬에 예쁘게 담아줄게요. 버섯도 중간중간 올려줄게요. 이제 빠지면 아쉬운 겨자 간장 소스도 만들어줘요.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4스푼, 식초 1스푼, 다진 대파 적당량, 청양고추 1개, 연겨자까지 넣어준 다음 잘 섞어주면 소스도 완성이에요. 그동안 사태가 다 삶아져서 확인해 볼게요. 밥솥으로 쪄내니까 불 앞에 계속 안 서 있어도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뚝딱 삶아지니까 너무 편했어요. 이제 고기들을 꺼내주고 잘 익었나 작은 덩어리로 확인해 볼게요. 속까지 너무 완벽하게 잘 익었어요. 사태는 식은 후에 잘라주는 게 좋아서 나머지는 베란다에 두고 잠시 식혀줬어요. 어느 정도 식은 사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준비해두었던 전골 냄비에 고기들을 올려줄게요. 밥솥에 있던 고기 육수를 자작하게 잠길 만큼 부어줄게요. 육수가는 국간장 1스푼과 멸치액 1스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확실히 사태 전골이 다른 전골들과는 다른 쫄깃쫄깃한 식감의 고기 맛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오늘 비도 오는데 막걸리에 직접 만든 사태 전골까지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무난하게 맛있는데 고급스러운 메뉴라서 집들이 메뉴로도 많이들 올리시는데 아롱사태 밥솥 찐모드로 시간 단축해서 더 만족스럽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치킨과 다른 맛으로 다같이 먹기 좋은 오븐 통닭구이, 비주얼도 너무 완벽하게 간단하게 해먹는 법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생닭을 준비해줄게요. 저는 식초닭으로 준비했어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줄게요. 날개 끝쪽은 피가 고여 있어서 같이 제거해줄게요. 속도 한번 씻어줍니다. 잡내 제거를 위해서 우유에 담가줄 건데요. 총 30분 정도 담가줄 건데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줬어요. 다음으로 오븐 먼저 예열해줄게요. 180도 15분 정도로 예열해줍니다. 그동안 전기구이 통닭에 빠질 수 없는 찹쌀 넣어줄게요. 찹쌀, 마늘, 찹쌀순으로 넘치지 않을 만큼 넣어줍니다. 이쑤시개로 오징어 순대에 이어서 이번엔 닭도 봉합해줄게요. 다리도 교차시켜서 이쑤시개로 봉합해줍니다. 이제 오븐에 넣어준 다음 230도 45분 먼저 돌려줄게요. 너무 탈 것 같아서 오일도 추가로 넣어주고 그 김에 허브솔트도 살짝 뿌려줬습니다. 이제 230도에서 30분 더 익혀줍니다. 완성! 비주얼만큼이나 너무 야들야들하게 잘 익어서 뜯다가 다리가 그대로 쏙 하고 빠지더라고요. 이런 통닭구이는 가족들과 다같이 오손도손 먹기 너무 좋고 버터 넣어서 손님상으로 내놓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수육 잡내 없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양파와 파만 넣어도 충분히 야들야들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 1개를 큼직큼직하게 잘라줘요. 먹지 않고 냄비 바닥에 깔 거라서 적당하게 큼직큼직 잘라줍니다. 파 한 단도 큼직하게 잘라서 준비해줄게요. 다음은 통삼겹살 800g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1.2kg 사서 남는 건 소분해뒀어요. 키친타올로 핏기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냄비에 양파를 고루고루 잘 깔아줄게요. 그리고 파를 올려준 다음 고기도 예쁘게 담아줍니다. 맛술이나 소주 3스푼을 넣어주고 굵은 소금이나 꽃소금을 한번 뿌려서 밑간을 해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준 다음 중간중간 뒤집어주며 1시간 정도 삶아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물을 넣지 않았어도 채소에서 나오는 채소들로 타지 않게 잘 삶아졌어요. 아직 저녁 시간 전이라 작은 한 덩어리 하나 꺼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잘라줄게요. 적당한 지방량을 원하신다면 앞다리살이나 목살로 해도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간단하기까지 하니까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반찬도 필요 없는데 고등어 말고도 명란, 차돌, 버섯 넣어도 너무 맛있으니까 솥밥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깨끗이 씻은 쌀을 쌀 1대 물 1.2 비율로 넣어주고 미리 쌀에 밑간을 해줄 건데요. 쯔유 2스푼, 간장 1스푼 넣어주고 30분 동안 같이 불려줄게요. 다음은 고등어 밑간 양념 만들어줄게요. 간장 1.5스푼, 굴소스, 맛스, 설탕은 1스푼씩 넣고 마지막으로는 다진 마늘까지 넣어주고 잘 섞어줄게요. 양념도 준비됐으니까 고등어 준비해줄 건데 튀기면 냄새가 많이 나서 오븐에 구워줄게요. 양념 바른 고등어를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넣고 180도 15분 돌려줄게요. 이제 솥밥 준비만 하면 끝이에요. 불려둔 쌀 통째로 넣고 불 올려줍니다. 끓어오르면 뚜껑 닫고 약불로 줄인 다음 10분 먼저 끓여줘요. 10분 뒤 불 끄고 뜸들이면 밥도 완성이에요. 이제 밥 위에 쪽파 얹어주고 고등어까지 올려주면 고등어 솥밥 완성이에요. 밥과 고등어에 양념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안 짜고 그 덕에 고등어의 양념이 잘 돼서 너무 맛있었어요. 집에서 한번 꼭 해먹어보세요. 손 많이 가는 비빔밥 이렇게 만들면 시간도 단축되고 다이어트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애호박 반개 준비해서 채 썰어주고 같이 넣으면 색감이 예쁜 당근 반개도 같이 채 썰어줘요. 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줍니다. 이제 찜기에 차례대로 넣어줄게요. 이 외에도 냉장고에 남은 짜투리 채소들 넣어줘도 좋아요. 저는 남아있던 콩나물까지 넣어줬어요. 이제 냄비 바닥이 타지 않을 만큼 물을 넉넉히 넣어준 다음 찜기를 올려주고 뚜껑 덮고 중불로 10분간 쪄줍니다. 맛소금 넣고 간해줄게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길 원하신다면 처음에 해줘도 좋아요. 다시 뚜껑 덮고 마저 익혀줄게요. 이제 비빔밥의 활용점정 계란 후라이도 만들어줄게요. 저는 4구 계란 후라이팬이 있어서 사용해줬어요.
계란 후라이까지 완성되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에 고추장이랑 참기름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비빔빵 완성이에요. 기름 둘러서 따로 볶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다이어트나 몸에도 부담이 훨씬 덜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채소도 볶은 거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훨씬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었어요. 집에서 맛있게 해 드셔보시길. 여러분, 저는 샤브샤브류를 좋아하는데 특히 쯔유 느낌 샤브샤브도 나베도 마라탕도 아닌 등촌 샤브샤브의 매콤함이 땡길 때가 있어요. 미나리 가득 넣고 칼칼하게 먹는 등촌 샤브샤브,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맛의 기본인 육수는 멸치 다시팩을 넣고 10분간 끓여서 준비해 줄게요. 이제 칼칼한 양념장을 만들어 줄 차례예요. 고추장, 간장, 멸치 액젓, 고춧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주고 다진 마늘 한 스푼까지 넣고 섞어주다가 다시다 조금 넣고 마저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이에요. 팔팔 끓여진 육수에서 다시팩을 꺼내주고 만들어준 양념장을 넣어줘요. 양념장 넣은 육수까지 팔팔 끓어오르면 등촌 샤브샤브 맛의 키포인트 미나리 가득 넣어주고 샤브샤브류의 베스트셀러인 배추와 청경채, 숙주, 팽이버섯, 미니 새송이버섯까지 넣어주고 휘저어가면서 익혀줄게요. 이제 샤브샤브용 고기를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목심 부위를 사용해봤는데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한 번에 조리해서 먹으려고 고기를 다 넣어줬습니다. 잘 뒤집어가며 맛있게 익혀줘요. 완성입니다. 역시 샤브샤브류는 추운 날 뜨끈하게 먹는 매력이지만 그 중에서도 등촌 샤브샤브는 특히 칼칼하게 뜨끈한 국물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참소스에 와사비 조금 풀어서 먹었더니 너무 잘 어울려서 순식간에 흡입했어요. 배가 차서 아쉽게도 칼국수와 볶음밥은 못 먹었지만 나중에 손님들 오시면 또 다른 매력인 칼국수, 볶음밥 조합까지 해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추워지는 날이 많아지는 요즘 집에서 뜨끈하게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진한 맛의 순두부찌개를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맛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류수영님의 순두부찌개로 원하던 맛을 찾았어요. 진한 국물이 일품인 실패 없는 조합의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처음으로 재료 손질은 딱 3가지만 해줄 건데요. 애호박, 순두부, 스팸만 손질해 줄 거예요. 그중 애호박은 먹기 좋게 4등분으로 잘라줄게요. 다음은 순두부 차례입니다. 순두부찌개에 많은 순두부 넣는 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제일 먹기나 보기에 깔끔하고 무엇보다 남김없이 사용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꺼내둔 순두부를 먹기 좋게 칼로 잘라두면 다 으깨지지 않아서 국물이 덜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먹기에도 좋아요. 다음은 스팸만 준비해두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류수영님은 캔에서 꺼낸 스팸을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서 불순물을 걸러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줬습니다. 이제 스팸을 반씩 따로 손질해줄 거예요. 반은 토핑용이라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 남은 스팸은 대충 먼저 잘라준 다음에 으깨줄 거예요. 칼등을 이용하시거나 잘 안되면 숟가락을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이 스팸들은 감칠맛을 내줄 키포인트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냄비에 으깬 스팸을 넣고 볶아서 본격적으로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노릇노릇 스팸이 볶아지도록 5분가량 볶아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파, 청양고추, 설탕 반스푼, 고춧가루 3스푼을 먼저 넣고 타지 않게 볶아주다가 간장 3스푼, 굴소스 2스푼을 마지막으로 재료들을 잘 볶아줍니다. 이제 물 300ml 넣어줄게요. 다시 끓기 시작하면 애호박을 넣고 5분간 끓여줍니다. 이제는 순두부와 스팸까지 다 올려주고 후추와 계란을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뚜껑을 닫고 계란만 익을 정도로 끓여주면 진하고 깊은 감칠맛의 순두부찌개 완성이에요. 진짜 실패 없는 간단한 레시피니까 꼭 집에서 한번 해드셔보세요.
선스토랑 류수영님의 닭볶음탕 역대급 레시피로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국물에 밥 싹싹 말아 먹었어요. 키포인트인 쌈장을 넣어서 티는 안 나지만 감칠맛을 올린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닭 800g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냉동 닭다리가 있어서 30분간 찬물에 해동해줬어요. 중간에 한번 깨끗이 닦아주고 물도 갈아서 마저 해동해줍니다. 이제 팬에 닭을 구워줄 거예요. 류수영님의 레시피는 닭을 먼저 구워주면서 양념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닭의 양념도 잘 되고 국물도 한층 맛있어지더라고요. 저는 팬이 약간 작아서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줬습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어줄게요. 대파도 넣어주고 한번 볶아줍니다. 이제 양념 넣어줄 텐데요. 간장 6스푼 넣어줄게요. 저는 기존 레시피보다 양이 좀 적어서 가감해서 넣었습니다. 간장을 끓여주면서 잘 볶아주다가 고춧가루 3스푼도 넣어줄게요. 고춧가루는 타기 쉬워서 중불로 낮춰주고 볶아줍니다. 그 다음 설탕 2스푼 넣어주고 마저 볶아줄게요. 다음으로 물 800ml 넣어줍니다. 그 다음 류수영님의 레시피의 킥인 쌈장을 넣어줄게요. 신기하게 쌈장 맛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맛은 한층 깊어져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뚜껑 닫고 10분 강불로 끓여줄게요. 그동안 재료 준비해주면 딱이에요. 양파 썰어줍니다. 다음으로 감자도 썰어줄게요. 1cm 크기로 얇게 잘라두면 남은 15분만 해도 충분히 익으니까 얇게 잘라줄게요. 그 외에도 당근이나 당면을 준비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이제 뚜껑을 열어주고 감자를 테두리에 보기 좋게 넣어줍니다. 레시피 그대로 사이드에 넣어본 건데 사이드에 넣어줘도 충분히 잘 익더라고요. 그 다음 양파도 넣어주고 청양고추도 넣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15분간 끓여줄게요. 이제 깨 뿌리고 마무리해줍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닭볶음탕 해먹은 것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더라고요. 감자도 야들야들 너무 잘 익어서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밥 말아서 싹싹 다 먹었어요. 진짜 앞으로 닭볶음탕 레시피는 이걸로 정착해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꼭 한번 해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김치찌개 이것만 넣으면 비린맛 없이 감칠맛 넘치는 국물 만들 수 있어요. 고기나 참치와는 다른 느낌으로 너무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먼저 참기름 1스푼을 두른 팬에 김치를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솜이 졸일 때까지 대략 3분 정도 볶아줄게요. 김치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꽁치캔을 국물까지 모두 넣어줍니다. 저는 김치찌개용 꽁치캔이 있길래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과 설탕 반 스푼, 1인 맛을 책임져줄 된장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저는 빈 꽁치캔에 담아 한 통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색깔을 내줄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익으면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마무리해줍니다. 꽁치 김치찌개는 참치가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칠맛과 또 고기 김치찌개의 기름짐을 잡을 수 있어서 국물이 특히 일품이에요. 칼칼한 국물에 꽁치까지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꼭 집에서 비린맛 없게 만들어보세요.
지쳐서 매일 새벽 한두 시나 돼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입맛 싹 돌게 하는 도라지 오이 무침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쓴맛 없이 감칠맛 나게 만드는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물에 소금을 타주고 도라지를 먼저 한번 씻어줄게요. 다음 도라지의 쓴물은 버려주고 그 위로 소금 1스푼, 식초 2스푼, 올리고당 1스푼 넣어준 다음 30분간 절여줍니다. 그동안 같이 넣을 오이도 손질해줄게요. 오이는 꼭지를 잘라주고 반으로 2번 잘라준 다음 어슷 썰어줬어요. 이제 오이도 볼에 넣고 소금,
올리고당 반 스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주고 20분간 같이 재워줄게요. 도라지가 다 절여졌으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면보가 있다면 면보를 이용해서 꾹 짜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오이에서도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이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줄게요. 이제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양념을 해줄 차례예요. 식초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깨 적당량, 고추장 1스푼, 말끔히 넣어주고 잘 버무려줍니다. 이제 양념, 특히 고추장이 뭉치지 않도록 잘 섞어줍니다. 꼬독하고 아삭한 게 너무 맛있고 양념도 딱이에요. 마지막으로 깨를 한 번 더 뿌려주고 마무리해줍니다. 간단한데 진짜 밥도둑이니까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징어 볶음 이대로 만들면 먹다가 밥 비벼 먹게 만들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손질 오징어 한 마리 먼저 잘라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리도 잘게 잘라줄게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양념장 만들어요. 고추장 2스푼, 간장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미원 1티스푼, 후추 탈탈, 미림 5스푼까지 넣어줍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줄게요. 이제 오징어까지 넣어주고 한 번 더 섞어주다가 채소가 안 들어가면 아쉬워서 채 썬 양파 넣고 마무리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 둘러주고 양념해둔 오징어와 양파를 올려줄게요. 센 불에서 휘리릭 물기 없이 볶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타지 않게 1분 동안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국물까지 밥 비벼 먹게 만드는 마성의 오징어 볶음 레시피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철굴로 탱글탱글하지만 바삭하고 고소한 굴전 만드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생굴 150g을 준비해주고 소금 반 스푼 정도 넣고 물로 헹궈준 다음 체에 한번 걸러주고 다시 헹궈주기를 3-4번 정도 반복을 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줘요. 세척한 굴을 키친타올에 올려서 물기를 없애줄게요. 굴에 물기가 많아서 미리 물기를 없애줘야 나중에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부침가루 반컵 정도를 넣고 빠진 곳이 없게 잘 묻혀줍니다. 다음 계란 3개를 풀어서 계란물을 만들어줄게요. 맛소금, 후추로 간해주고 채소는 간단하게 쪽파만 넣어줄게요. 비린내를 잡아줄 식초 조금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계란물 두른 굴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 굴은 식감과 맛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지만 생굴보다 전으로 해먹으면 훨씬 더 잘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철 석화도 맛있지만 이렇게 굴전으로 만들어서 가족들과 같이 제철에 맞춰 먹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탱글탱글 고소한 맛이 매력적이니까 꼭 겨울 가기 전에 집에서 맛있게 해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제 남은 계란물은 아까우니까 계란말이로 만들어줄게요. 이미 간도 되어 있고 쪽파도 들어가 있어서 그 자체로 너무 맛있고 비린맛도 안 나서 맛있는 계란말이로 만들 수 있어요. 제철굴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세요. 모양도 예쁘고 맛살을 넣어서 식감까지 살린 하트 맛살전 맛있게 만드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맛살은 2인분 기준 270g 정도면 충분해요. 맛살을 까준 다음 하트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제 꼬치나 파스타면으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어 보니까 한 번에 꾹 눌러주면 한쪽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첫 번째 터진 아트예요. 바로 다시 시도해 볼게요. 꼬치를 똑같이 넣어줬는데 이번엔 한 번에 다 꽂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통과해 가면서 꽂아주니까 덜 터지더라고요. 제법 하트 같아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쪽 카트에 꼬치를 넣어주고 조금씩 밀어줘 가면서 맞은편에도 꼬치를 살살 넣어줘요. 그러면 터지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남은 맛살들도 하트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론 계란물 만들어줄게요. 계란 2개를 까서 잘 풀어줄게요. 소금 1티스푼을 넣어서 간을 해주면 끝입니다. 쪽파나 당근 등 야채들을 넣어줘도 색감도 예쁘고 너무 좋아요.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모양을 잡아둔 맛살들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그 다음 계란물을 하트 안에 조금씩 채워줍니다. 조금씩 새는 계란물들은 젓가락으로 정리해주시면 깔끔해요. 저는 그렇게 정리한 계란물들이 아까워서 맛살 하트 안에 차곡차곡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 노릇노릇 잘 익었을 때 꼬치만 빼주면 완성입니다. 맛살 까서 모양만 잡아두면 계란물 넣고 부치기만 해서 너무 간단한데 모양도 너무 귀엽고 맛도 있어서 도시락 메뉴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간단하고 예쁜 반찬으로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명절 꼬지전, 꼬치 있는 버전, 없는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2가지 방법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먼저 꼬지전 재료로 맛살, 단무지, 김밥용 햄을 잘라줄게요. 먹기 좋게 반씩 잘라줍니다. 파도 손질해줄게요. 먼저 꼬치 없이 만들 거라 부침옷 입힐 때 편하게 미리 순서대로 배열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부침옷 만들어줄게요. 부침가루 반컵, 물 반컵 준비해주고 농도 봐가면서 넣어줄게요.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은 계란옷 만들어줄게요. 계란 4개를 까준 다음 잘 섞어줍니다. 남은 계란물에 팽이버섯전도 만들 거라 계란 1개 더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것만 만드는 중이라 맛소금도 조금 넣어주고 섞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기름 두른 팬에 부침옷, 계란물 입힌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떨어지지 않게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잘 뒤집어주면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부침옷이 묽었는지 고정이 잘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팬에 올린 것만 만들어주고 재료를 반으로 자르고 꼬치를 끼워서 정석대로 마저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팬에 올려서 약불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집에 김밥 재료가 남아서 만들게 된 꼬지전인데 또 마침 곧 설이라서 명절 분위기도 나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꼬지전은 완성되어서 남은 계란물에 잘게 자른 팽이버섯 넣고 팽이버섯전 만들어줄게요. 식감도 좋고 고소하게 맛있어서 아이들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꼬지전보다 팽이버섯전이 오히려 취향이었어요. 정석대로 만든 꼬치가 있는 꼬지전도 역시 맛있지만 꼬치 없이 만드는 방법은 정말 먹기도 만들기도 편해서 나중에 꼭 다시 만들어 보려고요. 다음에 완성해서 레시피 다시 가져올게요.
속이 다 풀리는 얼큰한 짬뽕, 집에서 해산물과 채소 양껏 넣고 얼큰하게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익혀두면 1년 내내 언제든 해먹을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추천드려요. 먼저 양파 1개를 채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애호박도 동일하게 채 썰어줄게요. 그냥 호박을 사용하셔도 맛있어요. 다음으로 감칠맛을 같이 올려줄 당근도 준비해줄게요. 같은 크기로 채 썰어준 다음 양배추도 준비해줘요. 양배추는 숨이 죽으면 양이 줄어들어서 많이 준비해주세요.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준 다음 양파를 먼저 볶아주다가 애호박과 당근, 양배추까지 한꺼번에 넣고 센 불에 볶아줄게요. 1, 2분 정도 볶아주다가 불향을 가미해주기 위해서 간장을 옆에서 살짝 태우면서 볶아줄게요. 어느 정도 간장을 태워줬으면 야채와 같이 볶아줘요. 밑간은 굴소스, 짬뽕의 치트키, 치킨 스톡, 미원으로 마무리해줘요.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타지 않게 빠르게 볶아줘요. 육수로는 사골육수 한 통을 넣어주고 육수 봉지에 물을 담아서 추가로 물을 더 넣어줬어요. 후추도 조금 뿌려주고 센 불에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해산물들을 넣어주면 끝인데 저는 해동해둔 홍합, 오징어, 새우를 넣어주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집에서 만든 것 치고 국물 감칠맛이 너무 진해서 깜짝 놀랄 맛이었어요. 해장으로도 냉털용 요리로도 너무 좋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집에서 짬뽕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동안 모두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동안 모두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동안 모두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동안 모두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하세요.